내외기민 여러분, 자, 이제 본회의 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의 기후에너지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우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 청년단 대표를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서울기후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시우라고 합니다.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 청년단의 대표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2021년 제8회 서울기후에너지 컨퍼런스 제1본회의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기후에너지 리더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본 세션에서는요,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네 분의 차기 대선 후보로부터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그리고 또 국민의당 대선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각 후보분께 7분 내에 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해당 후보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가 이런 변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등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로 이제 좌장을 맡고 있지만은 대선 후보께서는요, 동영상에서 한국어로 말씀을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발표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헛된 말로 내 꿈과 어린 시절을 훔쳐갔습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절규였습니다. 툰베리는 기성세대의 잘못된 기후환경 대응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고 지구 생태계 전체가 붕괴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이제 기성세대는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을 위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과감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습니다. 제조업 그리고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에너지 대전환의 시기가 우리에게 또 다른 출발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발전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과 청년의 위대한 힘을 믿습니다. 세계 경제는 이미 에너지 전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유럽을 시작으로 거대한 탄소 무역 장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됐고 우리는 더 적극적인 대처로 이 전환의 길을 모색해 가야 합니다. 저 이재명,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의 이 경랑을 헤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전환적 성장에서 가장 핵심이 될 두 가지 사회 시스템에 대한 재구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미래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재생에너지 탈탄소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앞서가야 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약 1,400조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사회 인프라 혁신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정부 결코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습니다.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고 구축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오늘 국민께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새롭게 이끌어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안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쉽게 만들어 팔고 살 수 있는 생산과 공급, 소비 세 박자가 함께 이루어지는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앞선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신기술,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을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에 결합을 해서 산업 현장은 물론이고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편리함과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지능형 에너지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생산 과정에 참여해서 에너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햇빛과 바람이 자산이 되는 햇빛연금, 바람연금의 재생에너지 연금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농어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바로 농어촌 발전의 대역전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신산업의 발전과 직결될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은 물론이고 가상발전소, 에너지 저장장치, V2G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와 같은 고효율 재생에너지 생산 기술, 전고체 배터리 등의 미래차 기반 기술에도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미래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는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 고속도로,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정보화 고속도로처럼 혁신 산업으로 뻗어나가는 혁신 성장의 대동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전환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대전환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변화가 뒤따릅니다. 국가가 나서서 불공정과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가와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기반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전환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탈탄소 산업 전환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발전소와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에 피해 받았지만 앞으로는 일자리 감소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는 이중의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서민의 눈물과 노동자의 정직한 땀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 이재명이 서민과 노동자가 사회 변혁의 희생자가 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을 충분히 조성해서 전환 대상 기업의 노동자와 취약계층에게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급격한 산업 전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서 일자리 전환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린 디지털 플랫폼, 스마트 그린 시티,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과 같은 녹색 신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대전환에 부합하는 새로운 일자리들을 대거 창출해 내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전환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는 환경과 바탕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에너지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저 이재명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기후위기 극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실력을 검증받은 제가 해내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말을 그레타 툰베리의 말로 가름할까 합니다. 전 세계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아니든 변화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Presidential Candidate Lee.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제8회 기후에너지 국제 컨퍼런스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시고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한국과학기술원과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급속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화석 연료의 남용에 의한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산업계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는 생략했습니다. 비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소요 비용이나 부담 주체,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는 환경뿐 아니라 에너지와 기간산업, 일자리와 맞물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는 곧 경제 문제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뒤로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정신을 존중하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 원인인 화석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현실적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를 계획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를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원전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협의를 충분히 거쳐 원전을 적절하게 포함한 탄소 중립 에너지 믹스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이념이 아니라 과학이 기후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에너지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 달러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마추어가 아니라 최고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과학이 돌아왔다고 강조하는 배경입니다. 저는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후 대응을 핵심 업무의 하나로 챙기겠습니다. 셋째, 녹색기술, 녹색금융, 녹색인재의 삼각편대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 대응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초인류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녹색 기술 개발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차세대를 이끌 에너지와 모빌리티, 배터리와 반도체, 지능형 전력망과 이산화탄소 포집 등 주요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세계적 ESG 열풍에서 보듯이 금융의 흐름이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의 녹색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회를 선점하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재의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의 진정한 당사자는 2030 청년 세대입니다. 청년들의 역량과 권한을 키워 미래 설계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녹색 교육과 창업 여건을 조성하여 환경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이념 지향형 아마추어들의 아이디어 경연장도 아닙니다. 과학기술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녹색 대전환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제언을 받들어 글로벌 녹색 대전환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President 네, Cameron.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2021 서울 기후 에너지 컨퍼런스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뜻깊은 오늘 컨퍼런스에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을 불러주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 우리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약자들에게 더 가혹했듯이 기후위기는 약자들에게 더 큰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과수원에서는 꽃이 피어도 냉해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에어컨도 없는 쪽방에서 독거노인들의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위협받는 것은 약자들만의 삶이 아닙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대한민국의 중추산업은 탄소 기반 산업입니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선진국처럼 러스트벨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탄소 기반 산업의 전후방 산업과 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대량 실업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은 다가올 위험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조사에 따르면 53%의 청년들이 기후대책을 세워준다면 권위주의 정부를 지지할 수도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오늘날 기후위기는 민주정치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에 기후위기에 대한 긴박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4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핵발전 이후에는 기후대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시민의 절박함을 감지조차 못하는 양당 정치의 위기입니다. 저 심상정은 위기를 직시하고 결단하는 기후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지금까지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성장과 산업, 개인의 삶까지도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후대책은 심상정 정부에서 국가의 제1 전략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70년간 계속된 토건, 회색, 탄소 집약 경제를 극복하겠습니다. 탄소 기반 산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일자리를 아우르는 정의로운 전환을 국정기조로 세울 것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심상정 정부는 국가와 기업을 넘어 모든 시민이 동참하는 가장 강력한 거버넌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배출을 50% 감축하고 100만 개의 녹색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전체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이고 석탄 발전은 멈추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협동조합이나 공동체가 소유하는 주택발전소, 마을발전소, 공동체 발전소를 세울 것입니다. 여기에 탄탄한 정부 지원이 뒷받침될 것입니다. 상용화에만 10년이 걸리는 소형 모듈 원전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탄소 중립의 시간표만 늦출 뿐입니다. 당장 모든 원전을 폐기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의 탈핵 정책은 수명을 다한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은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수명이 다하는 2040년에 핵발전을 중단하겠습니다. 둘째, 2030년까지 전기차 1천만 대를 보급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전기화하고 6대 도시에 혼잡 통행료를 도입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요금을 실시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와
탄소 감축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탈탄소 사회경제체제, 녹색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탄소세를 신설해서 매년 20조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대통령 한 사람, 어떤 한 당, 한 정부로만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정당 정치 세력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설치를 둘러싸고 일부 갈등이 생기는 것은 주민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은 탓입니다. 저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역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기후 비상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회의에서 온 국민의 지혜와 의지를 모을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기성세대가 무한한 성장과 개발을 탐욕스럽게 추구한 결과입니다. 미래세대가 살아갈 생존터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세대 간의 정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조들이 자신들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지금도 다음 세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2배 많은 생산 자본, 13% 더 풍부한 인적 자본을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자연 자본은 무려 40%나 더 적게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아예 물려받을 생존 터전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녹색 전환을 이루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를 되돌려 주겠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200년 지속된 화석연료 문명을 끝내자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첨예한 정치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기후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기후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심상정은 최초의 기후 대통령이 돼서 사람과 사람,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녹색 공존사회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esident. 예,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제8회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축하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행사를 개최해 주신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과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버트 스타빈스 교수님께서 기조사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연은 언제까지고 침묵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인 과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린 환경과 자연의 혜택을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전략 핵심은 탄소 중립의 실현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길지 않으니 저는 그중 일부지만 중요한 부분인 전력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년 반 현 정권의 무지와 편견이 국가 에너지 전략을 무너뜨리고 탄소 중립 실현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적 이념에만 매몰된 정부는 탈원전을 고집해 왔습니다. 이제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기후위기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해서 탄소 중립에 선제적이고 책임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원전 개발 그리고 SMR을 비롯해서 우리의 탁월한 원전 기술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키워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여건에서 원전 없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반도는 태양열과 풍력 발전 효율이 높지 않고 또 밤이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전기를 생산할 수도 없고 전기 생산 단가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탄소 발생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하고 또 값싼 전기 요금으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믹스는 필수적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전기 수요가 지금의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그 어려움이 더합니다.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은 우리 삶의 필수 요소인 에너지를 확보하면서도 탄소 중립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또 기타 에너지의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국가 에너지 전략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저 안철수가 잃어버린 원자력 5년을 되찾고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탄소 중립, 에너지 주권, 경제 성장이라는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서 미래 세대와의 약속인 2050년 탄소 중립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국의 2050년 탄소 중립을 비롯해 녹색 금융, ESG, 쓰레기 걱정 없는 사회, 순환 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심도 깊은 논의에 대해 저도 기대와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Presidential Candidate. 네, 감사합니다. 안철수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잠깐하게 제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대표님께서는 기후 위기를 성장 기회로 삼기 위해서 청년과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더해서 공평한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께서는요, 원자력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전반적인 이제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후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과학이 이제 중심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녹색 기술, 녹색 금융, 그리고 녹색 인재의 특히 이제 젊은이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상정 후보께서는 기후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기후를 제1 국가 전략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공동체 중심의 발전소를 짓겠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녹색 모빌리티 그리고 공정한 전환을 통한 탈탄소 경제 예산 개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께서는 사실 기반의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원전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칼본 중립을 달성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주권 그리고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분께서 모두 공통적으로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코로나19 인해서 부동산 문제라던가 일자리 문제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사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네 분의 기후변화 관련 그리고 에너지 관련 정책 방향성을 들어보면 기후 위기라는 것이 이제 정말 대선 공약화되고 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세션은 굉장히 청년 대표로서 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젊은 청년 세대의 생존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20대, 30대를 지나고 있는데 투표권을 이제 다음 대선에서 MZ 세대들이 기후 투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투표들은
이러한 기후 문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결정이 될 거라는 점이 굉장히 특별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세션은 기후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대선까지 8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디 더 많은 기후변화 관련 대선 공약이 나와서 기후변화 리더십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기후변화 관련된 야심찬 계획 말씀해 주신 후보분들 감사드립니다.